2012년 5월 14일 허브 공지다 연평 소재 이한 유명 갈비 음식점 구첩기 현대합 교관증축 부지를 정리하기 위해 마당 한복판에 인공폭포 즉 소가산을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융중한 바위를 들어 올리던 기계 및 머지만 그것은 단도 매장이 아니었습니다. 주인 공간에 새구이 방코리티 엉킨 참혹한 형상이었습니다. 유골고리는 녹이 쓸어버린 시계와 금반지가 흔더미에 선녀 있었습니다. 지난해 염동한 수만 명의 시객이 기념 촬영을 하고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던 바로 그 명당 아래였습니다. 현장은 침묵에 잠겼으나 유독 기이한 행동을 보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시당의 실질적 경영자로 부르던 김성훈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유골을 목격한 직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그의 시선이 고정된 곳은 유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 띄어진 스마트폰 화면에는 주식 시세창이 붓게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장 마당에서 시신이 발견된 순간 그는 죄의 주발을 확인해야 했을까요? 경찰 수사 결과 유골의 신문 해논제나 실종된 이 시당의 원두인 SH당의 원두인 일가족 3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의 타전에 매장당해야 했는지 그 위에서 태연히 영업을 이어온 자는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 추적해봅니다. 그리고 2008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바이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사커산 아래 범인된 비밀 실종이동 이 무수의 초절 첫 번째 기록입니다. 사건 당일인 2012년 5월 14일 오전 10시 23분 야, 경찰에서 강력히 울건. 경유의 무전기가 긴박하게 울렸습니다. 북한 간편 대형 시당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이 다수자에 대해 낮은 신고였습니다. 옥용위는 지체 없이 현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마당의 풍경 기구했습니다. 고작기는 가동을 멈췄고 인부들은 찔린 표정으로 구덩이를 음시하고 있었습니다. 목의 사진에 따르는 화강한 파우들이 파헤쳐져 있었고 그 밑바닥의 콘크리트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오, 경위가 구단이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지표면에서 약 1.2m 가까이 그 어두운 흙 속에서 새구이 유골은 서로를 끈어안은 듯 엉켜 있었습니다. 고1고의 수사연구원 간식반이 현장을 통제하고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은 매장 형태였습니다. 유골을 담고 있던 것은 자연 토형이 아니었습니다.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배합해 인위적으로 단단하게 굳힌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기가 아니었습니다. 영구적인 은폐를 노린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당시 백민 르라우프르무머리 콘세파 전존 조직을 분석해 사망 시점을 추정했습니다. 사후경과 시간은 약 3년에서 4년. 세 구 모두 증인으로 추정되었으며 상별은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었습니다. 시신들의 배치는 투자어인지 일수로서입니다. 관을 쓴 것도 나란히 눕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매립하듯 든무디한 시거제파 어저스퍼사골 관체였습니다. 범인이 시간에 쪼기고 있었음을 암시 이해는 대목입니다. 고저 위료품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포식된 남성임 손목시계 하나, 금반지 2개, 그리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가죽지갑이 수거되었습니다. 지갑 속 신분증은 훼손이 심해 판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금반지 안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감 텔시오데 사발대자. 2008년 7월 1일 실 초제바 접수된 사람들 바로 이 시당의 원래 소유주 박만석 씨와 아내 최영자 씨 그리고 다울박진제스였습니다. 실종 신고자의 이름을 확인하던 오정환 경위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신고자는 김삼훈, 현재 이 식당을 운영하며 조금 전 현장에서 주저앉았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실종 신고를 낸 당사자가 실종자들의 시신 위에서 4년간 장사를 해왔다는 사실, 우연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자비적이었습니다. 오경위는 즉시 김성훈을 찾았습니다. 그는 시당 사무실 의자에 가수비목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피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오정위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성훈은 황급히 손에 쥔 스마트폰을 주머니 속으로 감췄습니다. 하지만 오경위는 그 찰나의 순간 화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식 시세 차대였습니다. 마당에서 일가족의 발굴이 나온 상황에서도 그는 주가 변동해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기에 이토록 기이한 집착을 보이는 것일까요? 경찰은 김성훈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김성훈은 혐의를 왕당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파파우삭 사장 일가족이 빈쟁이들 독촉을 견디다 못해 넌무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내면서 자신에게 가게 운영을 맡겼을 뿐 자신은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겠다며 위임장 한 장을 제출했습니다. 2008년 6월 30일자로 작성된 문서, 그곳에는 밤한석의 자필 서면과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당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김성훈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정환 증인은 문서의 모순을 간파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쫓겨근박하게 도주하는 사람들의 위임장 문구까지 윤과원이 강화토원 내고 갔다는 흔적을 매색되어 갔다는 점이 상식에 어긋났습니다. 모두 다 도망자가 인감도장을 참겨 문서를 나인할 정신적 여유가 있었을까요? 결정적으로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위임장 작성일은 6월 30일. 그러나 박관석 가족을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은 6월 28일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이틀 뒤에 위임장을 작성했다는 논리가 됩니다. 또한 가족 3명이 동시에 증발하듯 사라진 점도 야반 도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김성훈의 알리바이를 깨뜨릴 결정적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시단 조경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님의 진술이었습니다. 2008년 7월 초 김성훈이 석관산 조선공사를 받은 업체의 전화를 걸어 작업을 독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날의 날씨였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여 부부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인부는 비가 오면 콘크리트 양생이 불량해진다며 공사를 며칠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김성훈의 태도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당장 콘크리트를 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공사 대금의 20%를 우돈으로 연줘주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설렁없을 내야 했을까요? 폭우 속에서 콘크리트를 타서다는 이곳을 두면서까지 나와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구름이 아래 감춰진 진실을 영원히 봉인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수사팀의 시계는 이제 4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08년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이던 위기의 시절, 그해 여름 코스피 지수가 반토막다며 수많은 타자자가 전망하던 그때 시당 권리자 김성훈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8년의 대한민국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은행국 이브링아우스를 문디크로스파 어제우르스 버사구리 꿈비썸 크스데보 크자코드자 1900를 오가던 지수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고 환율은 통제 불능으로 치솟았습니다. 유사하면은 연일 붉은색 인여란화 가라츠알프로 도배되었습니다. 분리소매 정단이라는 피부가 어제저고 은행 앞은 항의하는 인파로 장사지대를 이뤘습니다. 개량 곳곳에서 탄식과 비명이 터져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한강변 시당 TV에서도 리버란 경제 주스가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혀를 차며 소주잔을 기울였으나 그 주스를 지켜보는 김성훈의 공포는 실제했습니다. 화면 속 부은 수자는 꼭 가오스리의 머디크로세파 아슈 우리 고비썸 카스데보 플라투스 러스테카이 소카스 오와웬이 이스베티아의 호켄트오 메커를 모시키는 돈 마을에서 버럼 비사이엇 phần 2 một chạy gì gặp mà bị sau tiếp thì thể mà đi mà ta 김성훈, 그는 7년 전 이 식당의 지배인으로 채용됐습니다. 성실함과 곰곰함으로 무장한 그는 사장 타고만서 시의 절대적인 신임을 연었습니다. 시자재 발주부터 인건비 정산, 심지어 현금 관리까지 준년간 사업 올인 그 두 돈 실로가 비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2007년 말 김성훈은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빈터울즈너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호황이었고 돈을 모아두기만 하면 불안정한 낙원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초기엔 자신의 저축을 투입했습니다. 수익률은 한 달 만에 15%를 기록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판도를 키우면 자녀의 학자금도 아내가 갈망하던 아파트 계약금도 단번에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요망이 이상을 마비시켰습니다. 파국은 2008년 상반기에 찾아왔습니다. 아직을 스파사골이 군디펑크에서 복세사버제사 칭찬의 조보 오아버시노 죄니고 파국은 2008년 상반기에 찾아왔습니다. 기사 이해공생인가 수익은 숨쉬어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증권사 직원은 장기 투자를 권하며 버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3천만 원이던 원고는 1,000만 원으로 다시 500만 원으로 지옥이라 들더니 끝내 0에 수렴했습니다. 전 재산이 증발했습니다.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만사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시단 금고로 향했습니다. 시작은 시자재 대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잠시 윤평하고 차워 넣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식이 반등하면 바로 갔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끝없이 추락했고 폴제라나의 200만 원 역시 혁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구멍을 메우기 위해 더 큰 돈에 손을 댔습니다. 시즌의 정산만 지방그릇 예비비카의 전미지급금까지 손실을 덮기 위해 더 큰 반돈이 필요했고 그 돈마저 지르면 또다시 공금을 빼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그가 회령한 금액은 8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6월 중순 공무리가 잡혔습니다. 회계 담당자인 박지은 씨가 이상징후를 포착한 것입니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24살의 그녀는 부친을 도와 장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송금 과정에서 잔고 부조가 이미 떴습니다. 장부 상의로는 충분히 남아있어야 할 돈이었습니다. 박재인 씨는 지난 2달간의 거래 내역을 점일 대조했습니다. 이 출금 매와 정도리가wan 홀리는 명백했습니다. 몸문제 코스파 아제울 스포사구리 웨디움 김성훈은 당황하며 거제 장사한 저연이나 현금 켜동의 리스트 경제라며 드라했습니다. 그러나 수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령의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언성을 뚜녔습니다. 아버지에게 즉시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순간 김성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를 뒤대기.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사무실을 나가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던 김성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교도소 수금, 이혼, 파산, 그의 인생 전체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운명의 날은 2008년 6월 18일 토요일. 남한강 가드는 평소대로 영업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손님은 밤 10시경 퇴장했고 직원들은 10시 반에 모두 귀가했습니다. 넓은 시당에는 박만석 씨 일가족 3명과 김성훈만이 남았습니다. 밖에는 장마가 시작되어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피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던 밤이었습니다. 박만석 씨가 김성훈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들에게 모든 보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혔고 그 바다실에서 벌어진 참국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40분경 인근 주민은 시당 주차장 저세 고체파 얼슈 고급겁 소음을 들었습니다. 자동차 트렁크가 타지는 소리였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들려온 그 소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 박만석 씨 가족의 휴대전화, 신호는 모두 끊겼습니다. 세대 2청화기가 동시에 펼쳤고 다시는 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6월 29일 시당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5일도 화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월 2일 김성훈은 양평 경찰서에 직접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장님 가족이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뚜렷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경제 위기로 인한 처무 도피, 즉 야반 도주로 결론지었습니다. 사건은 단순 가출로 종결되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박만석 씨의 여동생은 평생 양평을 지켜온 오빠가 터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영지재임, 워치, 카노세리의 진저검업이 역시 딸이 열한 텀 없이 사라질 리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손녀 지윤이의 목소리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적이는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국가적 혼란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수사팀은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김성훈 내 명의로 된 검은색 산타페 차량. 그 차는 여전히 시당 주차장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과후 수사대가 차량을 압수해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트렁크 내장재 안쪽 용안으로는 시별 불가능한 가은
곳에서 루미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양성 혈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세 사람의 DNA가 서인 복합 혈흔이었습니다. 누군가 필사적으로 나타냈지만 너디저와 파이과이어스. 그리고 그날 밤 그 차는 어디를 향해 달렸던 것일까요? 2008년 10월 셋째 주 남한강 가드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만 바뀌어 있었습니다. 군내된 임처흥리아나 손님을 맞이했고 주방에는 낯선 조리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눈에는 얼튼 우미마담이 이렇겠지만 김성훈의 태도는 침착함을 넘어 태연했습니다. 그는 사장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금피 떠나면서 자신에게 가게 운영의 전권을 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위인장 한 장이었습니다. 작성기 전 2008년 6월 30일 문서 하단에는 박만석 사장의 자질 서명과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시당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김성훈에게 이름한다는 문제문은 노하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띵긋떠렸습니다. 사장이 직접 작성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앞에서 의심을 제기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본질적인 질문은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해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사라졌는가? 김성훈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문서 한 장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당 주변 상권에 아찌르긴 소문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에리라가 감당할 수 없는 사채 빚에 시달리다 길을 떠보면 도주해야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청류칠은 단순한 공정인 척 연기했습니다. 시작지의 납품업자, 임겐시당 주인, 단골손님들에게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하소연했습니다. 자신도 깔짝스러운 상황에 막막하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은 순식간에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남한강변 상인회부터 관할 경찰서 내부까지 그 소문은 의심할 여지 없는 카츠로 굳어졌습니다. 2008년의 대한민국 상황이 그의 거짓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지스에서는 연일 부도난 중소기업 대표들의 잠적 소식이 보도되었고 비더미의 암흑자 영업자들이 하루아침에 증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방만특가족 게리의 실종 역시 그 시대가 난고야 비극 중 하나로 치부되었습니다. 거짓된 소문이 진실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훈에게는 물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마당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마당 한복판에 파헤쳐진 조경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주일 전 밤한수군인 레지코제파이 사건 발생 2주일 전 밤한서시의 휴대 손님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폭포가 흐르는 섭가산 조성을 계획했습니다. 이미 디조트파기 공사가 진행되어 마대죠. 마당 중앙에는 가히 1.5m 폭소디마터 계량의 거대한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김성훈은 그 어두운 구덩이를 응시했습니다. 따고 녹은 구덩이. 굳이 똥을 새로 다소코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10월 2일 임성훈은 조경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사를 똑촉했습니다. 오체 시온 스담객을 보였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계속 내린 상황에서 콘크리트 장 양이의 처우실 가르티에장업. 하지만 김성훈은 완강했습니다. 그는 추가 비용 지급을 약속하며 바닥 기지 공사만이라도 당장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체 대표가 이유를 묻자 그는 매끄럽게 했습니다. 사장님이 떠나기 전 이 공사만큼은 꼭 마무리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10월 3일 새벽 워수와 티 쓰러진 뒤조기를 뚫고 레미콘 차연이 현장에 진입했습니다. 작업 준비를 하던 인물은 이옥과를 기웃거렸습니다. 구덩이 바닥에 정체불명의 검은 방수포가 떠며 있어기 때문입니다. 김상훈은 그 위에 그대로 콘크리트를 차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부 한 명이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저것을 걸어내고 작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상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김성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수 처리를 위해 깔아한 것이니 그냥 덤비면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주머니에 집어넣은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떠온 연존짠 감tum 미세의 여과에 일했습니다. 회색 군리들 반죽이 구름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일주일 후 단단히 굳은 콘크리트 위로 무게 4톤짜리 화강한 바위들이 안착했습니다. 크레인이 융중한 돌덩이를 옮겼고 인부들이 조경석을 배치했습니다. 마침내 우장한 인공폭포가 완성되었습니다. 김성훈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원한 물소리가 마당을 차웠습니다. 그 누구도
그 화려한 조경사 아래 무엇이 봉인되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남한강 가든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 묘미 출은 급증했고 마당이 석가사는 지역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손님들이 풍토 앞에서 우며 기념사진을 찍었고 아이들은 그물에 손을 담그며 놀았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와 맛집 커뮤니티에는 호평이 줄을 이었습니다. 양평 드레루 필수 코스 석가산 위가 아름다운 시당 갈비 맛이 일품 이르는 천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김성훈의 심장을 조여온 위기의 순간이 두 번 있었습니다. 2010년 여름 한 손님이 석가산 인근 집안 침하를 지적했습니다. 폭포 욕포도 블록이 살짝 내려앉은 현상이었습니다. 김성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버스워치를 불러 해당 구역을 메워버렸습니다. 손님은 단순한 헤드맨으로 덤볐지만 김성훈은 그날 밤 뜬금없이 어감을 지새웠습니다. 2011년 겨울에는 배수관 동파 문제로 석가산하부를 굴착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성훈은 불같이 화를 내며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의아해 했지만 사정에 서슬퍼런 태도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느새 김성훈은 완벽한 사정이므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한강 가든의 실질적 소유주로 행세하며 막대한 수익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다시 주식시장이라는 베이콜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2008년의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 끔찍한 범죄에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것이 그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방식이었습니다. 4년 동안 수만 명의 시객이 그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앉은 자리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땅속에 세구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석가산의 풍경은 아름다웠고 물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그 아래 가운 층문만이 갇혀있을 비디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봄 김성훈은 별관 증축기라는 치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손님이 늘어나 공간 확장이 불가피했습니다. 공사를 위해서는 마당의 석가산을 철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4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헌튼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그 아래에는 향후에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설마 발견되겠어. 그 안일함이 그의 마지막 패착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죄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때로날 때를 기다릴 필입니다. 2022년 5월 14일 석가산의 바위가 들려 올려지는 순간 4년간 유지된 침묵의 카르텔은 깨졌습니다. 2022년 5월 15일 양평점 제서조사실 김성훈은 이틀째 감독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여인은 온데간데 없었고 얼굴에는 극심한 피로와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눈비 그늘은 짙어졌고 손가락 다 사장 일가가 야반 도주했고 자신은 가게를 위탁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오정환 경위인은 마을시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000년 10월 3일 당시 조경 공사를 담당했던 인부의 진술 조서였습니다. 오경위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왜 포부가 쏟아지던 날 모든 가지 줘가며 바닥 공사를 서둘렀습니까? 김성훈은 준비된 답을 내놓았습니다. 사장님이 떠나기 전 공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오경위는 고개를 저으며 서늘하게 울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오경위가 지적한 모순은 날짜였습니다. 김성훈이 제출한 위임장의 날짜는 6월 30일, 그가 조경업체에 독촉 전화를 건 날짜는 7월 2일. 당신 주쟁대로라면 사장은 이미 도망가고 없는 시점입니다. 야반 도주한 사람의 적양 공사 공청을 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왜 사라진 유령의 부탁을 그토록 충실히 이행했습니까? 김순의 인출이 말았습니다. 오후가 이문은 덫을 두지 않고 두 번째 증거를 꺼내들었습니다. 수사팀이 역추적한 야반 도주 소문의 파원지였습니다. 양평이리대 상인 12명, 시제제 납품업자 세임, 거디욱 이기고 김가세대 3명, 자이투 야반 도주 등 원체 확률 설계하고 유코스판
장본인은 바로 그였습니다. 사채업자 미업소를 처음 입에 올린 것도 개들이 빚을 피해 도망쳤다는 시나리오를 완성한 것도 그였습니다. 오정환인과 그를 압박했습니다. 진짜 야반 도주였다면 굳이 당신이 나서서 소문을 퍼뜨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김성훈은 입을 닫았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며 물 한 잔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오정휘는 표정에 쉬지 않고 세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확보한 계좌 추적 내역이었습니다. 2008년 7월 5일 김성훈이 관리했던 차명 계좌로 현한 의사 1,0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돈은 입금 직후 전액 인출되어 그의 증권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저금의 투처를 묻자 김성훈의 진술이 거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당 매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당은 휴업 중이었습니다. 공지에 몰리자 그는 멜셋 및 원지초가 다에 박아집었습니다. 대체 운영은 무자자 그의 기억나지 회자가 방만 특사의 시자 딱 사장이 사라지자마자 강국 원문디 다 어이 트렁크 내장재 과숙한 물에서 검출된 혀은 루미놀 반응을 넘어 DNA 분석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결과는 박만석, 최영자, 박진, 실종된 가족 3명의 유전자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김상훈의 안색이 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 주장해 법습니다. 예전에 사장님 가족을 차에 태운 적이 있어 흔적이 남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경위는 차분하게 그 논리를 부수었습니다. 아우드드레인 워처알 누군가 휘물을 닫아내려다 미처 자지 못한 피가 흰새로 스며든 흔적이었습니다. 겨보기의 카펫은 교체되었으나 그 아래 감춰진 진실까지는 지우지 못했던 것이니서 수사팀은 그의 알리바이를 캐들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김성훈님 배미 위인장에 대한 피적 감정 결과가 이 주문에 도착했습니다. 박만숙의 서면 부분에서 부자연스러운 미세절림이 포착되었습니다. 체자도 되자 전문가는 이를 전사필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른 문서에 있는 진짜 서명을 대고 그대로 따라 그린 미조의 흔적이었습니다. 김성훈이 4년간 시당을 점유해 온 법적 근거 자체가 가짜였습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 CCTV 영상회의 공개되었습니다. 2008년 6월 28일 밤 11시 47분 허재는 적했으나 카문색 선택의 건설파 아집을 스포츠구리 꿈비썸 칼사복세사버스차이 돈차이 오정위가 물었습니다. 피어버린 2시간 반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에 오더를 다녀봤는가. 김성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조류에는 형광등 안전기 돌아가는 소리만 나게까지였습니다. 수사팀은 차량의 이동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북한항면을 따라 올라가면 인적 드문 야산과 빛의 소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신은 이미 시당 마당에서 발견된 상황과 그렇다면 그는 강변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경찰의 가설은 새 차였습니다. 소자지는 풍문은 야외에서 차를 씻어내기에 완벽한 조건입니다. 트렁크에 묻은 피자국을 빗물에 씻어내려 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실제 둘인 주민 중 한 명은 그날 밤 강변에서 헤드라이트를 차고 정차했던 차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성훈의 방어막은 하나 둘씩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결정적인 혐의, 살인만큼은 부인했습니다. 오재음이는 마지막 카드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통신사 기지국 기록이었습니다. 2008년 6월 2일 18일 한여름 이후 박만석, 최영자, 박진은 휴대전화 신호는 단 한 번도 기지국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세대의 전화기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꺼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불가능한 패턴입니다. 반면 김성훈이의 휴대전화는 그날 밤 내내 남한강 가든 인근 기지국에 접속되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전화기가 동시에 꺼지던 그 순간 당신은 불자리에 있었던 오정위가 세기를 박았습니다. 야반 도주를 했다면 적어도 한 명은 지인이나 친척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통신 기록은 그 말을 기점으로 영원히 침묵했습니다. 김성훈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손끝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기나긴 침묵 끝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형오사를 실행하겠으니 하지만 이미 들었으나 증거는 산처럼 쌓였고
파져나가 구멍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다음날 그에게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4년간 석가산 아래 봉인되어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2012년 5월 22일 구속 7일째 김성훈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조차 혐의를 부인해 파장 형량만 늘한 빈이라며 자백을 권유할 정도로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DNA, CCTV, 금리고 위조된 문서, 모든 화살표가 그를 포함 이대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성훈은 오정헌 경위 앞에서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4년 전 2008년 6월 28일에 밥으로 거성글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영업이 종료된 후였습니다. 딸 박진씨가 아버지 박만석 씨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김수고원이 장기간 공금을 회령해 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펼쳐 보이며 숫자를 집었습니다. 여기서 200만 원, 저기서 500만 원. 야금야금 피돌린 돈의 합계는 8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박만석 씨의 표정이 참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최병국 씨 가족은 정말 어플. 그 배신감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김성훈을 즉시 사무실로 호출했습니다. 최영자 씨와 박지인 씨가 배석했고 사무실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김성훈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구할 정도로 매달렸습니다. 딱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응소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반등할 조짐이 보이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전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에게 조차 알리지 못한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박만석 사장의 태도는 갱담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일 아랫방은 대로 경찰서에 가겠다. 사종이 땅에서 구해서 남의 두레니돈을 대는 곳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병국 씨 가족은 저할 뭐지 저와 다이 어이더가야 태구이 디펑카스다 복세자도제사 호를 속이 생하에 전멸했습니다. 간파 덩철 신고는 곧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후임 명범이라는 나인 교요소 수정 그리고 젠과자 아버지를 둔 가족들의 몰락 모두 다 육대리엔 돈을 마회할 마지막 기회조차 영구히 박탈당한다는 공포가 그를 잠식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그의 젠모비엔 처힌 나우스를 멀티크로스파 아직 오래전부터 체리엔키해온 융중인 건체리석 덩어리였습니다. 그는 맛이 없이 박만석 사장의 머리를 향해 문진을 내리쳤습니다. 준탁한 파열음과 함께 박 사장이 쓰러졌습니다. 후에 있던 최영자 씨가 비명을 질렀으나 김성훈의 두 번째 가격이 그녀를 침묵시켰습니다. 자 박지훈 씨는 공포에 질려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손잡이를 잡고 거칠게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사무실 문은 안쪽으로 당겨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녀가 당황하여 문과 씨름하는 그 작은 바타 아바지와 김성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비명은 비그러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옥수 같은 포가 쏟아지고 있었고 비소리가 말실의 천국을 완벽하게 은폐했습니다. 김성훈은 그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 몸을 조종하는 것 같았다. 전형적인 유체이탈 커버피였습니다. 하지만 오정환 경위는 그 진술을 일축했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세 사람을 살해하는 등이 고른 시간은 고작업뿐 남지. 그러나 이후 그가 보여준 시신 처리 과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이성적이고 치밀했기 때문입니다. 김성근은 신속하게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에 비산된 혀운을 걸레로 닫아냈습니다. 쓰러진 세구의 시신은 주방에서 가져온 대형 비닐과 청소용 방수포로 꼼꼼하게 감쌌습니다. 그는 시신을 하나씩 고개 메고 자신의 검은색 산타 페트로 고음겼습니다. 성인 남자가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였지만 그는 기어이 해냈습니다. 주차장에는 인적이 없었고 CCTV 비일즈는 비물에 젖어 피하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밤 11시 47분 그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를 시신 유리에 위해 야산으로 향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반간변 도로를 따라 달리다 강수일된 캠핑장 인근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풍우가스에서는 어둠 속에서 그는 트렁크를 걸작 열었습니다. 차체에 묻은 퓨즈와 흩어진 물을 강물과 비물로 다해 투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준비 재료 꼼꼼이야 1시간 전에 곁다시 보여자마다 육안으로 보이는 흔적은 지웠으나
내잠재 카페 속에 있으며는 미세 효연까지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13분 그는 다시 시당으로 돌아왔는데 시신 세구는 여전히 트렁크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를 인시했습니다. 까디 1.m의 구덩이 암만 속에서 온인들 위한 렉테트 거서파 손잡아 김성훈은 반세 시신들을 구덩이 안으로 던져 나고 방수포로 담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 모든 은폐 작업은 종료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그는 태연하게 조경합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가 와도 상관을 쓰니 당장 콘크리트를 타설하라고 독촉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경찰서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거짓 7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야반도주 소문을 퍼뜨리고 위임장을 위조하는 과정은 4조에 설계된 각본대로 진행되어서 합니다. 오정환 장위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금고에서 꼬는 4천만 원은 어디에 썼는가? 김성훈은 고개를 떠오며 답했습니다. 주식을 샀습니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줄인 세 사람을 마당에 묻은 바로 그날 그는 훔친 돈을 차명 계좌로 세탁해 증권사로 입금했습니다. 속거삼 위로 융중한 바위가 올라가던 데에도 4년 뒤 6월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던 체포의 순간에도 그는 스마트폰으로 주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위에는 오직 푸른색과 파란색의 슈자만이 존재했습니다. 진술이 마무리될 무렵 김성훈은 묘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원금을 다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어장이 회복됐거든요. 그 말을 들은 옥경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딴짓함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사람을 살지나 죽인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주식을 더 오래 보유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오정위가 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년 동안 그 시신들 위해서 장사를 하면서 죄책감은 없었나? 아이들이 그 위에서 뛰노놀 때 단 한 번도 괴롭지 않았나? 김성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취조실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김성훈은 살인, 사체 인닉 회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원체 파밀 앞질 우먼디 크로스파이 아슈 그렇고 이디fun에서 어쩌더즈세 원체 팀이별자 맘이 토렌이라이 주사팀은 블루프체 3명 3의 머지기 크로스파이 출사 알라구리 고비섬 크스데복스자더즈세 원체 2 지나 아마이 보셔 투진 지안의 옵팅내로 매 방청성맨 앞으로는 반만 섭씨 어제파 과집을 스포서구리 켜제복스자더즈자 원천한소 자망 암및 예니스판이야 다합체의 도캔제법 매 요술니 피니아 리메너중이 케이소 내년 명절이면 혹시라도 연락이 올까봐 전화기 고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실종주자 찾기 방송에 사연을 보내고 전국인 무연고 빈자체 발견 소식에 가슴을 졸이며 경찰서를 들락거렸습니다. 어딘 그자의 사람만 있어 달라고 언젠가는 오며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머리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지나치던 시당, 마당 차가운 콘크리트 아래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성훈의 범죄 사실을 조목조목 난독했습니다. 2008년 6월 28일 그자 아슈 발각을 우려해 고위험자도 3명을 전혹하게 살해한 점, 시신을 유기하고 그 위에 조기형 시설을 설치하여 4년간 범행을 은폐한 점, 허위 실종 신고와 사문서 위조를 통해 피해자의 재산과 사업권을 강탈한 점, 그가 4년간 시당 운영 수익과 회련금을 합쳐 편취하는 금액은 3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승희진 변호인은 법정에서 우발적 방행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난재 위기라는 특수한 재난 상황이 피고인의 이성을 마비시켰으며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논리였습니다. 피고인 역시 그 시대가 낳은 불우한 피해자라는 괴기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갱담했습니다. 범행 직후 그가 보여준 행동들은 우발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는 같은 치밀한 시신 유곡을 조제파리 크레드오버 이번 디펑크에서 이차도즈체 후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살인의 원과 완벽한 태우지만을 유지할 수는 없다. 재판장이 주문이 난독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성훈 무기징역 법정 안은 순식간에 오열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박만석 씨의 여동생 박마리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4년간 오빠가 살아있다고 굳게 밀었습니다. 피쟁이를 피해 잠시 몸을 숨긴 곳일 빈
언젠가는 우며 돌아올 것이라 희망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오빠의 집 전화번호를 눌렀고 끊어진 신호음만 들으며 방을 지새웠습니다. 오설에는 연락이 올까? 이번 추석에는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렇게 기다린 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고수지단 마당 자금운도 크로스파이 저너터 사골이 콤비춤 카세버프와 돌레자 2008년의 경제위기만 아니었다면 주식시장이 폭락하지만 않았다면 자신은 결코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니스트니 재판장은 그 틈의 뒤를 차갑게 자르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들 대다수는 고통 속에서도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시대가 피고인을 괴물로 만든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선택이 카오프를 만들어다 판결 직후 최영자 씨의 노모가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여든이 넘은 노인은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4년 동안 생사조차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확인한 곳이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밤마다 그날의 온도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해오는 날이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피소리가 들 때마다 차가운 트렁크 안에서 딸과 손녀가 느꼈을 공포가 생각나 숨을 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한강 가드는 사건 직후 즉시 폐업했습니다. 손님이 끊긴 것은 당연했고 핑유한 소문에 휩싸인 그곳에서 밥을 먹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콧물은 제물로 괴물을 머리쳐 아이다지 아니캬 목에 사진에 따르는 바위들이 하나씩 늘어지고 두건중 탕커들 바닥이 깨졌습니다. 마침내 거래에서 흙이 드러났습니다. 세 사람이 3년을 태우고 누워있던 파리드 고제파이 얼슈스 대고기 또 버그샤이 오늘 최종 신문 확인자가 끝났습니다. 맞게요. 사면 속 최영자 박지윤. 세 사람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호명되어지고 유해는 유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고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양지바른 논덕 위에 세 개의 둔분이 나란히 자리 잡았습니다. 4년 만에 가족은 비로소 한자리에 모여 안식을 얻었습니다. 박만석 씨의 죄는 사람을 지나치게 믿은 것뿐이었습니다. 그 맹목적인 신의가 찬스를 연기한 직원에게 향했고 그 결과는 자신과 가족의 모살이었습니다. 한해주의 예모비아 조마이나로 쓰리미 먼디 크로스파 아르지울 스포서 구리 꼼비성 테스테볼 아타코드차 아스몰타이토 벌사 아내 최영자 씨는 오로지선만 하나로 시당을 일으킨 입지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손님이 찾아올 만큼 그녀의 양념갈비는 훌륭했습니다. 딸 파트시엔 이제 망사의 첫 전화를 내지른 물리사 장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돕겠다던 기특한 마음으로 회계학을 공부했고 그 공감함으로 비리를 찾아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명석함이 그녀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종결된 후 박마리 씨는 오빠의 흔적을 찾던 중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2010년 가을 어느 비로그 리뷰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삿가산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김성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친절한 사장님 없이도 마시고 경치로 최고라는 칭찬 대표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밑에 오빠와 가족을 묻어두고 금은 그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명절에는 직원들과 회식을 즐겼습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돈 잃어든 내심, what for my? 돈 잃어든 세파이, 인간을 얼마나 참혹하게 만들 수 있는가? 김석훈은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 위해 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고 그 시신 위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죄가 내뱉은 말은 후회가 아닌 아쉬움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원금을 차지했을 텐데 속가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묻혀있던 진실은 오래도록 회자될 것입니다. 땅속의 비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때를 기다릴 뿐 언젠가 반드시 땅 위로 솟아오릅니다.
2008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경제, 일일이 많은 곳을 앓았습니다. 누군가는 일자리를, 누군가는 저축을, 누군가는 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그 자체가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는 단지 거울이었을 뿐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어떤 이는 이를 아물고 버텼고 어떤 이는 무너졌으며 어떤 이는 김성은처럼 뿔이 되었습니다. 김성은은 끝까지 시대를 원망했습니다. 주식기생이 폭락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평범한 가정을 향하쓰고 또 비스무리해서 어찌나 거절지매 하지만 같은 시대를 견디는 수천만 명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선을 지켰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반하잡시 노동했고 가족을 위해 자존심을 고쳤으며 한계에 부딪히면 법의 구제를 구했습니다. 살인이라는 선택지는 애초에 그들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성은을 악마로 만든 것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돈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었습니다. 그는 본전 생각에 사로잡혀 본디고에 스포를 대고 그것 지틀동나자 은인을 살해했으며 그 시신 위에서 주시세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오전 도맹 그 엄마의 눈이 좋았다. 팔을 윤택하게 하는 도구이니까 아니면 영혼을 잠식하는 신앙입니까? 김삼훈은 돈을 전타해 줘 친한 암미 차가운데 요령이 아래에서 4년을 기다린 사점은 이제야 따뜻한 퇴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섬뜩한 겸보입니다. 타욕이 끝에는 파멸뿐이라는 것. 수저를 쥐잡으면 결국 사람을 잃는다는 것. 그리고 땅의 모든 죄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 사업가사는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남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피어낸 가장 잔혹한 예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